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계약서,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 안 될 거고요. 그 시간을 잘 한번 활용하셔서 들어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계약을 하실 때 한번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혹시 계약하신다고 하면 이 영상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계약이란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요.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 자유의 원칙은 본인이 내용을 정해서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체결된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법은 이 토대 위에서 보충하고 변경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계약은 말로만 했던 것이든 서면으로 하든지 계약금이 지급되든 지급되지 않든 서로의 의사만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겠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만일 계약 후에 분쟁이 생겨서 상대방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계약서의 작성은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요. 전자계약, 녹취계약 등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강행법규, 사회질서 위반 행위, 약관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리적인 힘으로 협박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날인하고 서명을 마쳤다 해도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없이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은 돈을 주고 받았겠죠? 영수증에 사인만 한 계약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계약은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뭐예요?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봐 요식적으로 한번 해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계약서 없이 영수증에 사인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도장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계약서는 언제 하기로 했냐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일에 하기로 하시고 우선 돈만 10% 보내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죠? 영수증에 사인만 받고 직접 돈은 보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이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집값이, 건물값이 급등하게 되면 뭐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5억까지도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마음이 변심을 한 거예요. 중도금 날짜에 나는 그렇게 한 일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는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었으니까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십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중도금,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실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금 배액 배상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공탁은 뭘까요? 공탁은 법령의 일정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같은 것들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각종 공적 서류를 새로 발급받아 권리 변동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란 그 시점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부터 중도금, 잔금의 단계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수수료 700원밖에 안 되는 과정을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되겠죠. 권리관계, 계약의 내용, 본인 확인, 대리권 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소유자 확인, 신분증이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증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영상 끝에 알려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 계약의 내용 최종 확인하신 다음에 영수증은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정부24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비스를 누르십니다. 그 서비스를 누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 사실, 진위 확인을 누르시거든요. 사실, 진위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제가 네모칸에 해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진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가시고 운전면허 조사 예약을 클릭하십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이 다음에 이 창이 나오는데 그 창이 나오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넣었을 때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리인과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 가지신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리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보시고 그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본인 발급 표시가 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대리인 발급 아닙니다. 본인 발급. 그리고 참석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하시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알아보니까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약간은 좀 찜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 분들 중에서 정말 계약서 작성하신다라는 말씀 들으시면은 이 영상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